배드민턴 입문자에 의한 배드민턴 입문자분들을 위한 코카콜라의 배드민턴 입문 가이드, 오늘은 번외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카콜라 최호직 최재훈 코치입니다. 오늘은 입문 가이드의 새로운 이야기보다는 번외편을 준비를 해봤어요. 코카콜라가 입문 가이드 10번째 이야기에서 배드민턴 레슨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레슨의 종류를 설명드리면서 그 종류 중에 하나로 아카데미 레슨을 설명을 드렸어요. 요즘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사설체육관 같은 경우가 많이 생겼잖아요. 공용체육관, 학교체육관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사설체육관이 많이 생겼는데, 그 사설체육관에 아카데미 레슨이 많이 들어섰다. 요즘 아카데미가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코치로서의 역량,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조금 부족한데도 이 기회에 아카데미 레슨으로 코치로서의 데뷔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카데미 레슨을 선택을 하실 때 정보를 잘 찾아보시고 제대로 된 아카데미, 제대로 된 지도자한테 등록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코치가 있다가 아니라 그런 지도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코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신중하게 아카데미를 고르시라 라고 코카콜라가 조언 아닌 조언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 입문가이드 번외편에서는 코카콜라가 생각하는, 최재훈 코치가 생각하는 지도자로서의 자질, 코치로서의 역량을 몇 가지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은 제 생각이 맞다라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 최재훈 코치의 생각은 이렇다, 코카콜라가 생각하는 코치로서의 자질은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저의 생각을 들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동일한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틀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틀린 거를 가지고 저를 막 몰아붙이지 마시고 그냥 저의 의견은, 저의 생각은 이렇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도자로서의 자질, 코치로서의 역량이 무엇인지는 댓글로서 남겨주시면 코카콜라가 하나하나 읽고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입문가이드 번외편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배드민턴 코치, 배드민턴 강사, 배드민턴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 직업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직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똑딱. 네, 정답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건데요. 배드민턴 코치로서는 레슨자들을 지도하면서 가르침을 주고, 배드민턴 강사로서는 학생들을 지도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유튜버로서는 동영상 레슨을 시청을 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 가르침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배드민턴 이론과 실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레슨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도 어느 정도의 가르침을 드리고 있다, 그분들을 지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치는 지도자 입장에서는 배드민턴만이 아니라, 특정 종목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르치는 모든 지도자분들의 통틀어서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지도자가. 하지만 자기가 가르치는 레슨자, 학생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의 어떠한 종목을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코치, 지도자는 정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지도자로서의 자질, 코치로서의 역량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에는 총 4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총 4가지. 이제 점점 중요한 순으로 말씀드릴 건데, 최재훈 코치가 생각하는 지도자로서의 자질, 첫 번째는 성격적인 부분입니다. 인성과 성격적인 부분. 우선 성격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말을 하며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면 말이 적고 소심하고 안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는 성격을 갖고 있으면 코치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말로써 설명을 해주는 직업은 조금 활발하고 목소리가 크고 전달력이 뛰어난 성격이 이제 지도자로서의 알맞는 성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카콜라는 조금 성격적인 부분에서 남들이 볼 때도 그렇고 저 스스로도 그렇고 긍정적이고 조금 활발한 편이긴 합니다. 활발한 편이기도 하고 이렇게 유튜버를 통해서 말하는 습관이나 말하는 방식을 많이 고쳐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코카콜라는 조금씩 수정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성격적인 면에서 완벽하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변화를 해 나갈 수는 있는 것 같고요. 우선 인성적인 부분은 성격과 인성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설명드릴게요. 인성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레슨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랬잖아요. 지도자는 레슨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데 이러한 인성적인 부분에서 20대부터 50대 청년에서 중장년층까지는 인성적인 부분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주지는 않습니다. 지도자가. 그렇기 때문에 청년층에서 중장년층에 지도할 때는 그냥 배드민턴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지도를 하는 특정 종목에 관련된 이론과 실기를 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운동적인 부분에서 원하시는 게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운동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유소년들을 지도를 할 때가 있고 어르신, 노인 레슨자들을 지도를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유소년과 노인 레슨자들은 운동적인 부분만을 지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인성적인 부분에서도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노인 레슨자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 레슨자분들은 우리 지도자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레슨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00%의 레슨 방식이 있으시다면 어르신들의 지도를 하실 때는 30%에서 40% 정도만을 지도를 하셔야 돼요. 그 어르신분들이 여러분들의 100% 레슨을 못 따라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그게 왜 안 돼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르신들도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우리처럼 지금 20대 30대처럼 점프하고 날아다니고 슬라이딩 하고 싶으세요. 그분들도 절대 운동 욕심이 없어서 잘하고 싶지 않아서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가볍게 몸 풀자, 운동 조금 움직이자 라는 목적으로 배드민턴을 시작하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분들도 저희랑 똑같이 20, 30대, 40대랑 똑같이 배드민턴을 치다 보면 잘 쳐지고 싶고 선수들처럼 스매시도 때려보고 싶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답답할까요?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그런 어르신분들이 답답할까요? 어르신분들도 속으로는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저 때가 있었는데, 나도 코치처럼 저렇게 점프하고 스매시하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왜 난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스스로가 조금 서운해 하실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나이가 들었구나.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구나.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티를 내진 않습니다. 코치에게 티를 내진 않아요. 그러면 코치님이, 우리 지도자분들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시고 그분들에게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레슨을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젊은 층, 중장년층들의 레슨을 진행을 하는 것만큼 80%, 100%를 빡빡빡 나가는 게 아니라 어르신분들을 지도를 할 때는 5%라도 10%라도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차근차근 같이 걸어서 나가신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인분들을 지도를 하게 되신 분들, 코카콜라가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분들은 진짜 처음 시작을 하시는 거는 정말 운동 목적,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목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배드민턴이니까 배드민턴을 처음 시작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다. 그러면 그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에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여러분들이 농담도 던지고 애교도 부리면서 어르신분들이 재미를 느끼실 수 있게 우선 만드시고요. 점점 갈수록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안전하게 지도를 해 나가시면 어르신분들도 코치님께 의지를 하면서 배드민턴에 대한 의욕을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그냥 그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어르신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잘 반응해 주시고 맞장구를 쳐 주시면 어르신분들이 배드민턴을 정말 재미있게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유소년들을 지도를 할 때 지도자의 인성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코카콜라는 현재 스포츠 강사로서, 배드민턴 강사로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지도를 하다 보면 그 학생들에게, 유소년 친구들에게는 스포츠 강사가 특정 종목의 스포츠만을 가르치는 역할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특정 종목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뭐 신체 활동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친구들이 자라면서 지도자를 보고 스포츠 강사를 보고 아, 나도 스포츠 쪽으로 가고 싶다, 스포츠 강사를 해보고 싶다, 아니면 운동 쪽으로 직업을 한번 꾸려 나가 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 운동 쪽으로 솔직히 조금 재능이 있고 소질이 있어 보이는 친구들에게 야, 너도 운동 쪽으로 조금 키워보면 괜찮을 것 같다 라는 말을 많이 해줬어요. 현재 그 친구들은 체대 입시학원을 다니면서 체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포츠 강사라고 해서, 배드민턴 강사라고 해서 배드민턴 쪽으로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의 앞으로에 있어서도 스포츠 강사로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좋은 가르침을 주려면 지도자로서의 이제 인성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유소년 친구들을 가르칠 때는, 지도를 할 때는 강압적이게 다가가면 안 돼요. 현재 친구들은 절대 강압적으로 나가면 더 반발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유소년 친구들을 가르칠 때 정말 친구같이, 때로는 형과 삼촌같이 다가갑니다. 그러면 뭐 소위 말해서 말썽꾸러기 친구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조금 까불고 다니는 친구들도, 그 친구들은 처음에 강압적으로 나가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반발을 해요. 하지만 그 친구들은 친구같이, 형같이 다가가서 조금 보듬어주고 관계를 친밀하게 형성을 해 나가면 나중에 가서 꾸지람을 하든지 잔소리를 해도 더 수긍을 잘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소년을 가르치시는 지도자분들, 이제 혹시 임용고시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 뭐 제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 같은 분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조언을 해드리는 입장은 아니지만, 제 생각은, 코카콜라 최재원 코치의 생각은 유소년들을 가르칠 때는 위에서 아래로 깔보는 게 아니라 같은 높이로 처음에는 눈을 맞추신 다음에 뒤로 갈수록 이제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과정에서 그 친구들에게 지도자로서의 조언을 해주라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인성적인 부분에서 지도자가 유소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줘야 되는, 좋은 인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코카콜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재원 코치가 생각을 하는 지도자로서의 자질, 두 번째는 자격 요건이에요. 자격 요건. 배드민턴 이제 코치로서의 요건만 설명을 드릴게요. 배드민턴 코치로서의 기본 자격 요건은 국가에서 발행을 하는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이 가장 기본이 되고요. 뭐 그 이외에도 이제 선수 출신 코치님들은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유소년, 노인,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같이 여러 종류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인데요. 이 지도사 자격증은 국가 자격이에요. 그리고 1년의 시험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떨어지면 1년의 재수를 하셔야 하는데요. 코카콜라가 시험을 보고 저도 뭐 운 좋게 한 번에 붙었는데, 필기만 조금 어렵고 여러분들 시간에 투자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실기, 구술,
이제 뭐 연수 같은 부분은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귀찮고 뭐 이동하기 싫고 귀찮고 힘든 부분은 있지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필기만 합격을 하시면 이제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는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배드민턴을 잘 치고 못 치고를 떠나서 누구나 딸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누구나 딸 수 있는 자격증이고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접근이 조금 쉬운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을 들여서 공부만 하시면 투자만 하시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기본 자격증을 갖추셔야만이 뭐 학교라든지 공공체육관 같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용시설에서 여러분들이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종목의 수업을 나가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지도자를 준비를 하시는, 코치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 기본 자격증을 꼭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최종 코치가 생각하는 지도자로서의 자질 세 번째는 실력입니다. 실력.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 선수 출신 코치님들은 실력적인 부분을 걱정하실 게 없죠. 왜냐면 뭐 학생 때부터 뭐 밥 먹는 거와 비슷하게 시간을 들이신 게 배드민턴이기 때문에 선수 출신 코치님들은 실력적인 부분에서 제외를 시키고 동호인 출신 코치님들의 실력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인 출신 코치의 실력적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솔직히 그래도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봤을 때 혹시 선수 출신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동호인 출신 코치님들의 실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동호인 출신 코치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보시면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공용체육관을 가든 그 체육관에서 평상시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우와 이러면서 집중하게 보게 돼요. 그러면서 진짜 잘 친다 혹은 선수 출신인가 라는 이제 말을 하시게 되는데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동호인 출신으로서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하죠. 기준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국대회 A조에서 이제 중상위권 정도에 그리고 이상권 정도에 되면 이제 동호인 출신으로서 코치를 할 정도의 실력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솔직히 제야의 고수들이 정말 많아요. 대회를 출전을 잘 안 하시지만 정말 잘 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회가 무조건적인 그러한 코치로서의 실력을 판단을 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냥 기본적으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봤을 때 와 진짜 잘 친다 어떻게 저렇게 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치셔야 되고 더 가셔서 와 선수 출신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치신다면 동호인으로서 동호인 출신 코치로서 충분한 실력을 갖추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워낙 요즘 잘 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준이 조금 애매하다. 그러니까 코카콜라의 생각을 너무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최종 코치가 생각을 하는 코치로서의 자질, 지도자로서의 자질은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어떤 것보다 중요한 네 번째, 실력보다 더 중요해요. 지식입니다. 지식. 앞에서 말씀드린 뭐 인성, 성격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태어날 때 타고나는 부분이 있고 조금 더 노력해 가면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자격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하실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따셔야 되는 거고 실력적인 부분도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당연히 그 레슨자보다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쳐야겠죠. 그리고 그 레슨자가 여러분들을 동경할 만큼 여러분들을 처럼 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의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성이 좋고 자격증이 있고 실력이 좋더라도 지식적인 부분이 부족하고 그리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제 지도자로서의 첫걸음을 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카콜라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특정 종목의 지식을 이제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배드민턴 코치로서의 지식
레슨 지식을 말하는 거겠죠. 지식이라 하면은 배드민턴 이론적인 부분, 실기적인 부분이 정리가 돼 있어요. 기본적인 부분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스매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만큼 공격 스트로크죠.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하이 클리어, 미들 클리어, 뭐 풋워크, 푸시, 드라이브,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론적인 실기적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레슨자들의 지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도 레슨을 받는 레슨자들도 동영상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요. 그분들도 다 알아요. 이 기본적인 내용을 각 지도자만의 레슨 방식으로, 지도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기만의 레슨 방식을 갖고 있어야만 기본적인 이제 지도자로서의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렇게 이제 자기만의 레슨 방식을 형성화했다, 만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레슨자별로 커리큘럼을 다양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 다양화 과정이 정말 어렵죠. 레슨자가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파악을 하셔서 그 레슨자에 맞게 레슨 방식을 바꿔 나가셔야 돼요. 다양화를 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자기만의 레슨 방식이 있다고 해서 완벽하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만의 레슨 방식으로 레슨자를 지도를 했는데 지도자의 레슨 방식이랑 잘 맞아서 100% 흡수를 잘 하셔서 그렇게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지도자의 레슨 방식이 잘 안 맞아서 흡수가 더디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흡수가 더디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지도자의 레슨 방식이 잘 안 맞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 레슨자에 맞춰서 바꿔 나가야죠. 다양화를 시켜야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슨자를 보고 정말 분석을 하고 파악을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거고, 분석과 파악을 해서 레슨자에 맞는 지도 방식으로 레슨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자기 자신의 레슨 방식에, 지도 방식에 자신감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레슨자마다 특성이 다르고 치는 게 다르고 다 달라요. 실력도 다르고, 뭐 운동을 평상시 했던 사람과 안 했던 사람의 운동 수행 능력도 다르고, 뭐 지도에 대한 흡수율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코치라는 직업이 정말 까다롭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레슨자를 똑같은 방식으로 지도하는 코치는 좋은 코치가 아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다른 사람이고 다른 레슨자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레슨을 진행을 해야 된다. 다만 그 기본기는 지도자만의 레슨 방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최재훈 코치가 생각하는 코치로서의 역량, 지도자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공감이 가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 저건 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제 말이 맞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현 지구에서 코치, 강사,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야기를 들려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 댓글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지도자로서의 자질, 코치로서의 역량이 무엇인지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면, 아 여러분들 생각은 그렇구나, 저도 한번 하나씩 배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관심은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